되나 이게?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2025년 4월 1일 새로운 iOS 18.4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엄청 큰 판올림 업데이트는 곧 진행될 WWDC 2025에서 소식을 전할 예정이고, 이번엔 소규모 업데이트인데 나름 한국에서는 꽤 의미 있는 엄청난 업데이트 중 하나예요. 왜냐면 알고 보면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있지만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업데이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드디어 2010년에 공개된 Find My 나의 찾기 기능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면서 대한민국에 무려 15년 만에 도입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유저들이 바랬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기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동안 애플에서는 한국에 지도법 수사가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결국 애플도 서둘러 준비해서 이제서야 지원하기 시작했죠. 만약 나의 찾기 열사님이 없었다? 그럼 아직까지도 이걸 못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서야 정식 버전이 되었지만 사실 베타 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찾아보면 벌써 잃어버렸던 에어팟을 다시 찾은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아이폰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에어팟이나 작물 판매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잡힐 수도 있을지도요. 자, iOS 18.4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의 찾기 기능이 대한민국에서 지원한다는 여러가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가지 기기들이 지원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것들 대부분 가능하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사 호환되는 서드파티라든지 에어테이크나 에어팟 모두 다 지원하고요. 저도 이제 등록한 거 그게 산 게 많아갖고 여러가지가 뜨는데, 대부분 이제 발견된 위치가 없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뜨죠. 심지어 집에 있는 것도 뜨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뜨고. 그럼 여기서 어떠한 기능을 지원하느냐, 먼저 이제 새롭게 생긴 게 사람 탭이라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죠. 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그러한 기능처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내 위치가 알림 갔다라는 것도 이제 상대방이 알 수 있고, 여기서 만약 알림 받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집에서 나갔어, 아니면 학교에서 나갔어, 아니면 집에 돌아왔어.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들이라고 저희 PD님을 해놨지만 도착할 때, 떠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알림이 오는 그러한 기능으로 쓸 수 있고, 떠날 때 만약 학원 갔을 때 학원에서 떠날 때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도 쓸 수 있고요. 또 빈도도 있어요. 한 번만 알려줄 것이냐, 매번 알려줄 것이냐, 그러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위치 공유 중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의 찾기 기능은 모두 다 작동합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제한되는 기능은 없었거든요. 내 맥스튜디오는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뜨고, 만약 내가 기기를 못 찾았을 때 사운드 재생, 요거는 사실 기존에도 지원했던 기능이긴 해요. 위치만 못 찾았을 뿐이지. 애플워치나 이제 내 맥북 프로는 집에 있어서 지금 집에 있다고 이렇게 뜨고 있고요. 에어팟 같은 것도 있고, 분실된 액세서리, 만약 분실했을 때 분실 모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요것도 기존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뿐이지 분실 모드는 가능했어요. 찾으면 알리기, 나의 찾기 잠금 그런 거 할 수 있고, 요것도 새롭게 생긴 기능이에요. 요거 사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알리기, 요 기능 있거든요. 요것도 꽤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카페 갔을 때 내가 만약 모르고 에어팟이나 맥북을 놔두고 밖에 나왔어. 그럼 바로 알림이 여기에 뜨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에어태그가 있으면 요런 것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비싼 캐리어에 이제 에어태그도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럼 지금 집에 있다고 뜨죠. 분실된 에어태그에 연락처 정보 표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표시도 이렇게 이제 기능을 넣을 수 있고, 물품 위치도 공유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위치를 항공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지원하는 항공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계속하게 되면 이제 물품 위치 공유할 준비 완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태그도 뜨고, 링크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물품을 찾아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만료일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만료될 때까지 요 링크로 내 에어태그를 추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용자에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요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만료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에어태그를 다른 사람한테 추가해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PD님 찾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찾기하면 사운드 재생이나 찾기 되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 공유도 안전 확인이라는 걸 메시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친구 아니면 가족한테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아이폰이 사용자에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합니다. 내가 퇴근할 때 택시 타고 집에 가. 근데 그 사용자가 갑자기 어디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 위치를 공유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 전체로 해서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뭔가 이제 좀 응답이 늦거나 그러한 이제 안전 확인 상태를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예상 이동시간 이런 것도 뜨네요. 내가 운전할 것인지 대중교통을 탈 것인지 도보로 할 것인지 예상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타이머가 종료되었을 때 안전 데이터, 타이머가 종료되었을 때도 있고 운동 종료했을 때도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집에 자녀가 있거나 연인 아니면 이제 밤늦게 귀가할 때 뭐 그럴 때 좀 이제 가족끼리 공유하면서 좀 잘 쓸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인스타로 미리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주기로 리프레시가 되는지. 요거는 이제 아이폰은 셀룰러가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실시간처럼 되거든요. 대신 에어태그나 에어팟 같은 경우는 셀룰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위치 추적 원리가 뭐냐면 얘들은 항상 블루투스 L이라는 기술로 항상 계속 신호를 발신하거든요. 블루투스 신호를. 그러면 주변에 내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의 아이폰이 지나간다. 얘네들이 블루투스 신호를 쓰네? 그럼 이 아이폰은 주변에 있는 제품의 위치를 찾아서 그거를 암호해서 애플 서버에 올리고 그걸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탐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위치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탐지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애플의 U1 2세대 광대역 칩이 탑재된 디바이스 모델들이라면 좀 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태그는 애플의 U1이라는 1세대 광대역 칩이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가지 장애물이 없을 때 최대 10m 이내로 찾을 수 있고 정밀도는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열쇠를 찾잖아요. 지금 열쇠를 찾는데 0.3m. 그 얘는 센티미터 단위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가가면 여기 바로 있다고 뜨죠. 360도로 방향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벽이나 금속이 있다면 최대 거리는 더 짧아지지만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면 GPS로 추적해요. 여기서도 최신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9 이후 출시된 2세대 초광대역 칩을 들어간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은 이제 이론상 한 3배 정도는 커버리지가 더 넓다고 해요. 들어간 이제 애플 공식 영상에서는 21m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상황이 좋을 땐 한 30m까지는 측정되지 않을까. 충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때는 사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 재는 듯해요. 만약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를 탔는다. 그럼 같은 층이라면 찾기는 수월하겠지만 만약 다른 층이라면 쉽진 않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잃어버린 도난당한 기기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초기화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 중이라면 가능해요. 만약 배터리가 다 닳고 오래 지났으면 마지막 위치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찾기는 쉽진 않고요. 만약 누가 훔쳐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한다? 그럼 그거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제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애플에서 마지막 위치를 지킨 지 7일 이후에 이 기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발견된 위치 없음이라고 그냥 애초부터 나와요. 다음 질문으로는 에어팟 유닛 한쪽도 찾는 게 가능할까요? 갤럭시 버전은 유닛이 크레들 밖에 나와 있어야 찍히는데 에어팟은 크레들 안에 있어도 가능하나요? 하셨는데 애플은 요게 다 각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케이스에 넣어 있어도 추적이 가능하고요. 요것을 빼도 유닛 각계로도 추적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이제 에어팟 왼쪽 오른쪽 각계로도 추적이 가능하고 케이스 안에 있어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만 지원하는 모델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맥이나 애플워치도 와이파이만 지원하잖아요. 이런 것도 주변에 애플 디바이스가 지나다니면서 위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해요. 참고로 만약 디바이스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지잖아요. 그럼 5시간 동안 트래킹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꺼지잖아요. 그럼 24시간 트래킹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보면 딱 이렇게 나올걸요. 지금 아이폰 끄잖아요. 꺼진 후에도 아이폰 위치 확인이라고 나오죠.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도 전원 절약 모드이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아이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핸드폰을 훔쳤을 때 바로 전원을 끄잖아요. 그래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은. 윈도우 안드로이드에서도 나의 찾기 웹 버전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아이클라우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만약 연인이 에어팟 한쪽만 교체해서 넣어두고 내 위치를 추적한다면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에어태그 있잖아요. 에어태그는 내가 등록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줘요. 그러면 그 상대방 아이폰에서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에어태그가 아닌 게 감지되었다. 이렇게 소리로 알려주고 만약 에어팟에서 상대방 유닛을 빼고 내 에어팟을 넣는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에어팟 유닛 각계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24시간이 지나면 트래킹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로운 나의 찾기였고 이번 iOS 18.4 업데이트에서 드디어 애플 인텔리전스도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이한 게 뭐냐면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후 이때까지 영어만 사용 가능했거든요. 어쩌면 외국어 1차 국가 8개 중 한국어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풀 기능이 풀린 건 아니고 젠모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중국과 한국은 아직까지 사용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었죠. 한국은 어차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 없어서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애플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한 상태예요. 한 줄 요약하자면 잘 안되는 기능인데 허위 광고에서 신제품을 사게 했다.
요것입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3월 7일 애플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 내용 이후였습니다. 요걸 봤을 때 결론은 시간이 더 필요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안에 있는 개인화된 시리 기능이 2026년인 iOS 19 그리고 macOS 16으로 연계되었다는 것, 그리고 애플이 쥐도새도 모르게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성명에 관한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소송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애플은 소비자에게 새 아이폰이 출시되면 이걸 쓸 수 있다는 기대를 신캐해놓고 소비자를 오도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페데리기를 포함한 애플 임원들이 개인 테스트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광고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강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쟁사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무리수를 뒀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구글은 제미나이 AI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기기에 더 많은 AI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즉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팔았으니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하라는 내용이에요. 찾아보니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애플의 공식 답변이나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데, 사실 그 광고를 봤을 때 우리도 생각한 게 애플 인텔리전스로 시리로 이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그 핵심 기능은 완성도 안 된 상태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하죠. 그래서 이 소송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간단히 애플 인텔리전스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UI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누르면 테두리가 꾹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나마 좋아진 점이라면 얘가 이제 약간 이제 문맥을 파악하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일 서울 날씨는 어때? 대구는? 그리고 챗 GPT도 얘가 연동이 되죠. 지금 미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로 소송 전이라는데 관련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챗 GPT에서 좀 찾아줄래? 그리고 챗 GPT로 작업 중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렇게 바로 나오죠, 바로.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개인화된 시리, 예를 들어서 앱과 앱 간의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러한 기능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글쓰기 도구도 생겼죠. 글쓰기 도구. 그래서 변경할 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장문 해볼까요? 챗 GPT로 장문. 최근에 샤오미 15 울트라가 출시했는데 관련 내용들을 좀 쌈박하게 정리해줄래? 챗 GPT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나? 출시 정보 요약이라면서 글 쓰는 거. 장문은 잘 됐고요. 요 전체적인 내용을 교정이나 제작성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이건 갤럭시에서 이미 제공했던 기능이긴 해요. 시각지능 기능도 된다. 그냥 이게 뭔지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챗 GPT에서 찾아주는 기능이네요. 클린업도 조금 더 똑똑해졌다 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처음에는 자동으로 이런 거를 그냥 없애주겠다 이렇게 뜨는데, 저는 요거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 지우는 건 갤럭시가 더 훨씬 좋긴 하네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AI 기능들이 대거 엄청나게 추가되긴 했지만, 요거는 사실 타사에서도 이미 많이 제공했던 기능이라 아직 엄청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게 더 개인화된 시리, 그게 엄청나서 더 열광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에 iOS 18.4에서 달라진 핵심적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일단 나의 찾기는 당분간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에어팟이나 여러 가지 애플 제품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하긴 해요. 진짜 나의 찾기로 잃어버렸던 에어팟을 찾은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겠는데요.